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건축 융합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가리키는 그 과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진행하는 교수법은 디자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플립트 러닝, 거꾸로 수업이라고도 하죠. 학생들이 먼저 선수학습을 하고 그 후에 교수와 같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은 사실 디자인과 사고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경영이나 경제, 이런 비즈니스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 결론까지 도출하게 되는 과정을 겪거든요. 다른 분야에서 이제 디자인 분야를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죠. 이 논리적이지 않지만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게 디자인 띵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핵심은 사용자 혹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 중심은 누가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학생이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을 진행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유엔에서 제시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이 17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교수님들이 뭔가 주제를 던져주는 식의 수업이었다면 학생들이 이 대주제 안에서 헤엄을 치는 거죠. 계속해서 데스크 리서치라고 하는데 주변적인 지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워 담다 보면은 이 바구니가 넘치겠죠. 넘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교수님들이 이렇게 찝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역할도 그런 역할이었고요. 학생들이 진행하는 그리고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옆에서 같이 해보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선수학습이라고 해서 먼저 제가 제시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영상 강의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먼저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한 그 브리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플립트 러닝의 핵심인데요. 먼저 학습을 하고 나서 학교에 와서 교수님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피어 리뷰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토의와 토론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저항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토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이 나는데 제가 주로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은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좀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는 방향으로 교수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팅이라는 것은 경영 마케팅이나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긴 한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촉진을 잘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제를 찾기 위한 작업을 선수학습에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설정이 되는 걸 문제 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정의가 되고 나면은 문제에 속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건 사람이 항상 결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물어봐야지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영상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뉴스 기사 그렇게 찾아보긴 하는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과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주로 저희가 디자인 에스노그래피라고도 하는데요. 인터뷰를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묻고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울산대학교 내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여사님들의 고충이 좀 많이 높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낸 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럼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여사님들을 만나보질 않고 상상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이제 여사님을 제가 모셨죠. 죄송한데 저희가 이런 이제 문제를 좀 찾고 그리고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한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사님 오늘 이거 쓰레기 버리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보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주인공인 그런 교육이 바로 제가 지향하고 있는 수업 방식입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교수학습개발센터나 행정단체에서 진행하시는 것들을 활용해야지 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허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년 그 교수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이 수업 커리큘럼이나 그분들이 진행하셨던 플립드 러닝 그리고 IFPBL에 대한 결과 프레젠테이션을 좀 듣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울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교수님들께서 10년, 20년 그 노하우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대외적으로 많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서로 토론 토의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장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면은 학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교육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